뉴스 속보입니다. 70개 정부 전산 서비스가 중단으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합니다. 여러분, 어젯밤, 그러니까 9월 26일 저녁에요. 대한민국 정부의 디지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멈춰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그 대전센터에서 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정부 핵심 전산망이 마비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상황이 지금 굉장히 긴급하고 또 심각합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한 화재 사건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24나 국민신문고 같은 민원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119 신고 시스템 일부, 또 우체국 업무까지 우리 생활하고 정말 밀접한 정부 서비스가 무려 70개, 70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70개요? 어우.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긴급한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 화재 사고 그 이성이거든요. 국가 중요 정보 시스템 관리에 뭔가 좀 감춰진 이면, 어쩌면 허점 같은 게 있지 않았나,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파장이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사건 발생부터 초기 대응, 그리고 그 피해 규모, 또 이번 사태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 시스템 관리의 문제점들까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 사건 시작이 9월 26일 저녁 8시 15분경이었죠? 네, 맞습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건물 안에 있는 그 무정전 전원장치 UPS실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아, UPS실, 그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난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밤 10시쯤에 행안부에서 재난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긴 했어요. 발령은 했죠. 근데 그때 이미 상황이 좀 통제를 벗어난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밤 10시 15분이면 1등급 시스템 복구 시한인 이 시간을 넘긴 거고 11시 15분이면 2등급 시스템 복구 시한인 3시간까지 다 넘겨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골든타임은 다 놓친 거죠. 정부가 스스로 정한 그 약속, 서비스 수준 협약, SLA라고 하죠. 이걸 전혀 못 지킨 거예요. 초반부터. 네, SLA 미준수. 이게 그냥 시간 좀 넘겼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재난복구 계획 자체가요. 이런 식의 대규모 물리적 파괴, 그러니까 화재 같은 거에는 좀 대비가 미흡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소프트웨어 오류나 데이터 손실, 이쪽에 더 초점을 맞췄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특히 그 UPS실에 리튬이온 배터리 팩이 무려 192개나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물리적인 화재 위험이 큰데 과연 대비가 충분했나?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기 진화 방식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전산 장비 상할까 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썼다고요. 네, 기록상으로는 일단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력을 다 차단하고 물을 뿌리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물을요? 전산 장비에? 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고 또 리튬 배터리 화재가 그만큼 잡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열폭주 현상 때문에요. 192개나 되는 배터리가 있는 곳인데 CO2 설비만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네. 해당 시설의 소화 설비 기준이나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이것도 분명히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말 아찔했네요. 밤새 불을 껐고 다음날 아침 6시 반, 그러니까 27일 아침이죠. 그때서야 큰 불길이 잡혔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오전 9시가 되어서야 정부가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대본을 가동했습니다. 화재 발생하고 거의 13시간 만이네요. 네. 사태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고 수준 대응 체계를 갖추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초기 상황 판단이나 보고 체계, 또 위기 대응 매뉴얼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이걸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자, 그럼 이제 피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우선 국민들이 제일 크게 느꼈을 불편, 역시 정부24 마비겠죠. 네, 그렇죠. 공공서비스의 얼굴이니까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발급이 아예 안 됐고요. 국민신문고로 민원 신청하는 것도 당연히 막혔습니다. 법령정보 찾아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도 안 되고. 맞아요. 심지어 요즘 많이 쓰는 모바일 신분증 이것까지 먹통이었어요. 아, 모바일 신분증까지요? 네. 그러니까 일상적인 행정 업무가 거의 불가능했던 거죠. 이게 단순 불편을 넘어서 국민 안전하고 직결된 시스템 마비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119 신고 있잖아요. 거기서 문자나 영상, 앱으로 신고하는 기능이 다 안 되고 오직 음성 통화만 가능해졌다는 거. 이건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네,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 방법이 제한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경로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막힌 거니까요. 게다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쓰는 구급 스마트 시스템, 이것도 멈췄다고 해요. 아, 그 시스템은 환자 정보 확인하고 뭐 병원 이송 정보 공유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응급 현장에서 혼란이 상당했을 거란 말이죠. 대응이 늦어졌을 수도 있고요. 생명이 오가는 순간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이 멈췄다는 거. 정말 이건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여기 또 우체국 시스템 마비까지 겹쳤어요. 아, 우체국도요? 네, 피해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 이게 그냥 인터넷 뱅킹 안 되고 보험 업무 안 되고 택배 조회 안 되고 이 수준이 아니었어요. 더 심각했다는 거죠. 네, 더 큰 문제는 우편물 자동으로 분류하고 발송 정보 처리하는 그 핵심 전산만 있잖아요. 우체 집중국이나 지역 우체국에 있는 거요. 그게 멈춰버린 거예요. 아, 자동 분류 시스템이요? 네, 근데 이게 하필 추석 명절 바로 앞두고 터진 거라 물류대란 우려가 정말 현실이 될 뻔했습니다. 아, 시기가 참. 금요일에 접수한 우편물은 처리가 아예 안 됐고요. 월요일까지 복구 안 되면 일일이 손으로 써서 처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와, 수기로요? 그 많은 물량을?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러니까요. 금융 서비스 중단 피해도 컸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뱅킹 외에도요? 우체국 카드 결제가 안 됐고요. 또 우체국 망 쓰는 알뜰폰 요금 관련 업무도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아, 알뜰폰까지. 네. 보험금 조회나 지급, 뱅킹 이체 같은 기본적인 금융거래도 당연히 막혔고요. 특히 정부에서 준 그 소비 쿠폰 있잖아요. 그걸 우체국 카드로 결제 못하게 된 건 좀 타격이 컸겠는데요? 맞아요. 그건 진짜 단순 불편을 넘어서 정책 집행에 차질이 생긴 거죠. 네. 이게 결국 국가 시스템 마비라는 게 정보 접근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 활동이나 민생 지원에도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 여러 부처에서 계속 안전 안내 문제를 보내긴 했어요. 국민권익위, 소방청, 법제처, 행안부, 과기정통부 계속 상황 알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네, 문자는 계속 왔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좀 혼선이 있었어요. 법제처는 처음에 사이트 주소를 잘못 보냈다가 정정하기도 했고요. 아, 그런 일도 있었군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건데요. 화재 당시에 현장에서 설비 작업하시던 외주업체 직원 한 분이 화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일도 화상이지만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해요. 아, 인명피해까지 있었군요. 정말 안타깝네요. 네. 자, 이제 좀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드러낸 국가 핵심 정보 시스템 관리의 허점들,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봐야 하는데요. 네, 그렇죠.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부분은 역시 너무 많은, 그러니까 무려 70개나 되는 국가 중요 시스템이 단 한 곳, 이 대전센터에 몰려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 집주화 문제요? 네. 기술적으로 이걸 단일 장애 지점,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라고 하죠. 한 군데가 무너지면 전체가 멈출 수 있는 아주 취약한 구조인 거예요. 백업 센터는 없었나요? 다른 지역에? 물론 광주 센터 같은 다른 곳에 백업 시스템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재해복구, DR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재난이 났을 때 다른 장소에서 시스템을 빨리 되살리는 그런 비상계획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거나 혹은 애초에 이런 규모의 물리적인 파괴에는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을 분산시키면 관리도 복잡해지고 비용도 더 들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 때문에 좀 위험해도 중앙 집중 구조를 유지한 건 아닐까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냐 안정성이냐 그 균형점을 어디에 뒀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비용이나 관리 편의성 때문에 안정성을 어느 정도는 좀 희생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하지만 국가 핵심 인프라인데? 그렇죠. 국가 핵심 인프라에서 단일 장애 지점은 정말 피해야 하는 설계 원칙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다른 국가 데이터 센터들의 시스템 분산 상태나 이중화, 그리고 재해복구 시스템이 진짜 비상시에 작동할 수 있는지 이건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왜 한 군데 불났다고 이렇게 많은 서비스가 멈췄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서 개선해야죠. 두 번째 문제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SLA, 서비스 수준 협약 불이행입니다. 1등급 2시간, 2등급 3시간. 이 복구 목표 시간을 그냥 속절없이 넘겨버렸다는 거.
이게 단순히 늦장 대응이다. 이걸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계획 자체가 좀 현실성이 없었거나 아니면 계획은 있는데 실제 작동하는 매뉴얼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여주기식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SLA 미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 복구 계획이 아마도 소프트웨어 오류나 데이터 손실 같은 문제에 더 맞춰져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물리적인 보안, 그리고 물리적인 파괴 시의 복구 능력,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백업 데이터는 그런 안전하게 있었던 건지, 복구 절차는 제대로 됐던 건지. 네, 위비 상황에 투입할 인력이나 장비는 충분했는지 이런 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봐야 합니다. 왜 제 시간에 복구가 안 됐는지 그 병목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야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역시 리튬 배터리 화재 대응 문제. 이걸 다시 한번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국가 중요 시설이고 배터리 팩이 192개나 있었는데 초기 진화에 실패하고 결국 전력 차단하고 물을 뿌렸다. 이건 새로운 기술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리튬 배터리가 위험하다는 건 사실 잘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럼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불나면 열폭주 일어나고 다시 불붙을 위험도 크고요. 과연 관련 안전 규정이나 소방 설비 기준이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해서 최신화되려 있었는지, 또 정기 안전 점검이나 소방 훈련이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이걸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어쩌면 다른 비슷한 시설들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을 보면서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이라는 가치에 밀려서 국가 시스템의 가장 기본 가치인 안정성, 안전, 이게 얼마나 좀 뒷전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편리하게 썼던 그 디지털 행정 서비스 기반이 이렇게 취약했다는 사실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충격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태로운 기반 위에 있었던 거죠. 이게 비단 이 대전 센터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의 전반에 퍼져 있는 안전 불감증이나 시스템 관리 부실의 한 단면일까요? 후자일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한다고 봅니다.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모든 게 연결되고 중앙 집중화되는 경향이 강한데 그 이면에 숨어있는 위험성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했을 수 있거든요. 이번 사건은 그 위험이 그냥 현실로 나타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특정 시스템의 좀 심각한 취약점, 그리고 관리상의 허점들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봤습니다. 70개 정부 서비스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불평과 불안감,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던 시스템 관리와 재난 대응의 문제점들까지 정말 많은 숙제를 안겨준 사건입니다. 네, 지금 당장은 시스템 복구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걸 그냥 사고 수습으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가 중요 정보 인프라가 너무 한 곳에 몰려있는 문제, 이걸 해결해야 하고요. 재난 대비 및 복구 시스템의 실효성, 이걸 전면적으로 검증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튬 배터리처럼 새로운 기술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체계도 다시 정비해야 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네, 이번과 같은 시스템 마비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뼈를 깎는 성찰과 대책 마련이 따라야 할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고쳐야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가 디지털 기술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편리함의 기반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국가 시스템 마비 사태를 지켜보시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당연한 일상을 지탱해온 국가 시스템의 안전에 대해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되셨나요? 앞으로 비슷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게 기술적인 문제일지, 아니면 제도적인 허점일지, 혹은 관리 감독의 부실 문제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